자,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공부할 내용이 용어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낯설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뭐 클래스 같은 거 만드는 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는 폴리몰피즘이에요. 폴리몰피즘. 다형성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핵심인데, 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일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이 키워드들이 뭔지 뭐 좀 찾아서 보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은 합니다. 설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저거 갖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좀 보충을 해서 공부를 하세요. 자, 먼저 뭘 봐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뭐였지? 우수 리포트. 자, 조교한테 코드를 2개를 꼽아달라고 그랬어요. 정리가 잘 돼 있는 코드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코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 그래서 1학년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코드를 봤더니 잘했어요. 못했으면 이렇게 실명을 내가 이렇게 하진 않지. 잘했어요. 잘했는데 잘했고 제가 이제 이 코드가 난 더 좋더라고. 복잡한 코드가 나의 옛날을 보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이 숙제한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 2시간 숙제 막 정신없이 했잖아요. 힘들었죠? 뭐 말은 재밌었다고 하는데 아마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 적응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코드를 쭉쭉 내려가면 분량이 적지 않죠? 여러분들 해봤을 텐데 직접 짰다 그러면 이거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if문 많고 그럼 정신이 없잖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게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뭐가 많고 뭐 또 그리고 뭐 많죠. 그래서 그리는 루틴도 뭐 이렇게 쫙 많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 실습 문제가 아이콘 같이 생긴 걸 10개 만드는 거였죠? 막 타이핑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글자 수로는 해도 몇 자예요? 제가 첫 시간부터 하던 얘기 있죠? 한 글자라도 줄여야 된다고. 자, 약간 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인생에는 3가지 길이 있대요. 3가지 길로 분류를 했어요. 사이드 워크가 있고, 뭐 보도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슬로우 레인, 저속으로 가는 레인이 있죠. 그 다음에 하이웨이나 뭐 패스트 레인이 있겠죠. 3가지 길이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그 무시무시한 숙제를 견뎌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재밌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이드 워크는 통과했어요. 사이드 워크는 지나왔고, 이제 슬로우 레인에는 확실히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자, 근데 이 코드를 보면은 아마 거의 다 이렇게 했을 거고 더 지저분해요. 다른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하잖아. 만약에 내가 아이콘을 20개 내세요. 이번 주 만약에 오늘 내가 수업을 안 하고 실습으로 20개로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나가면서 20개를 채우면은 A를 주고 못 채우면 F 줄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앉아서 요거 열심히 치겠죠. 이렇게 막 치겠죠. 나 A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혹은 울먹울먹 하면서 나 F네 이러면서 19개면 B 주나요? 뭐 이러면서 뭐 이메일 보내고 그러겠죠. 그죠?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더 잘하려고 하거나 많은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러면은 몸으로 때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머리에 와닿죠? 내가 아이콘을 100개를 하라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까지 아이콘 100개로 만들어 오세요 하면 앉아갖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할 거 아니야. 그지? 하면 할 수 있거든. 그지? 1000개다. 아마 날 고소하려고 그럴걸? 수업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고? 포기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의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려면은 애초에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론을 바꿔야 돼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론을 바꿔야 되고, 그게 객체 지향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를 뭐 좀 했거나, 혹은 자바를 뭐 했거나, 자바는 자바는 태생 자체가 객체 지향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짜라고 그러면 자바로 내내 이렇게 짜요. 맞아요? 자바 코딩 좀 해봤으면 아마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펑터 사용하는 스크립팅 랭귀지로 짜라 그러면 더 심하죠. 아주 그리고 코드가 아주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인덴팅도 잘 신경 못 쓰고, 스크립팅 랭귀지는 컴파일 타임에서 안 걸러주기 때문에 더 복잡해거든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그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코딩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힘을 덜 들이고 할 것인가? 그게 시작점이에요. 자, 첫 시간부터 계속 하던 얘기죠. 월, 화, 수, 뭐 금 하고 맨날 야근하면서 할 거냐고.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야근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하는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100개 해보라고 할까 생각도 없진 않았으나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해봐서 이제 공감을 하죠. 힘들었다. 나 이거 타이핑하는데 손으로 치는 것만도 힘들더라. 사실 이 몇 글자예요. 엄청 많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잠깐 했고,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좀 요렇다가 여러분들이 뭐 좀 이제 뭐 지금 예제가 그래픽스고, 또 그래픽스랑 조금 관련 없는 쪽으로 제가 유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기하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수학이나 이런 걸 좀 더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가요. 이 학생이 정리가 좀 잘 됐더라고. 이 부분이 탭 단이 좀 적죠? 좀 깔끔하죠?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좀 잘하는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내 이런 형태예요. 어디가 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죠. 예. 그다음에 제가 혹시 뭐 객체 지향 써서 작업한 학생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학생은 없었다고 들었어요. 뭐 잘하지만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마 뭐 요거 10개 정도 하는데 내가 굳이 객체 지향으로 짤 필요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학생 마음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저하고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예제 편집을 들어가면은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시간이 약간 들더라도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빈 프로젝트 하나 다시 만들고, 자, 헬로 월드부터 IO 스트림. 자, 헬로 월드 나오죠? 자, 잠깐만요. 요거 프로퍼티즈에서 폰트 크기를 키우면 아마 커질 거예요. 좀 낮죠? 자, 크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제가 네임스페이스 얘기를 잠깐 했었죠? 네임스페이스 얘기부터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선을 그릴 때는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가는 거죠. 시작점에서 끝점. 그래서 선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는 시작점하고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컨스트 인티저, 컨스트는 아니고 인티저, 시작점의 x좌표, 시작점의 y좌표, end x좌표, end y좌표. 그 다음에 드로우. 보이드. 이런 걸 이렇게 정의해서 한 묶음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네임스페이스 라인
묶을 수가 있죠.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묶였어요. 데이터가 묶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라인이 하나가 정의가 되고, 예를 들어서 라인 점 using namespace 라인 x 스타트 x는 몇이고 뭐 이런 거 값을 넣어줄 수 있죠. 시작점하고 끝점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뭔가 좀 깔끔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던질 질문은, 그러면은 내가 라인을 하나 더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요거 싹 카피해가지고 라인 1 이렇게 하면 이게 효율적인가요? 그 다음에 라인 하나 더 추가한다고 쳐. 라인 2 말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렇게 만들지 않겠죠? 자, 그래서 C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스트럭처 ST, C, 스트럭처.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이 있어야 되고, 자, 요런 구조, 왜 자꾸 틀리지? 스트럭트. 자, 요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라인 타입, 마치 인티저, 플로트, 더블, 뭐 요런 기본 타입인 것처럼 내가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 있죠.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라인 0, 라인 1, 심지어 라인즈에서 어레이 뭐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은 묶어 놓으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 스타트 x, 스타트 y, 그다음에 end xy 요 변수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중괄호로 도메인이 묶여 있죠. 그러니까 내 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소속감도 있고 좋잖아요.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체,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다룬다, 뭐 이런 느낌, 좋죠. 자, 그 다음 개념이 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냐면은, 얘네들은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이죠. 내가 뭘 그린다, 그 다음에 시작점은 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알아서 그려주면 얼마나 편할까? 난 그걸 원해요. 모든 프로그래머의 꿈이에요. 프로그램도 알아서 짜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새 AI 쓴다고 그러죠. 이거 자기가 알아서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생명체가 자기가 알아서 살아나가듯이 자기가 알아서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가는 그런 개념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놓고 본다면은 마치 라인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리는 식으로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한테 하나하나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보통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죠. 절차적 프로시저럴 뭐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존재가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하는 것처럼 코드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해요, 사실.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은 메모리하고 CPU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죠. 그건 똑같은데, 그걸 마치 자기가 알아서 작동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똑같지만, 여기에 어떠한 존재가 자기가 스스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정리해주고 그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면 편해지니까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스로 뭔가 하는 존재를 객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걸 굉장히 범용적인 의미의 단어인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자신이 뭘 하라 막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한번 딱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살아나가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객체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클래스. 근데 클래스라는 걸 스트럭처에서 클래스로 넘어올 때 그 차이점은 이렇게 액세스 modifier라는 게 붙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코딩할 때 아마 그냥 계속 퍼블릭을 쓰게 될 거예요.
퍼블릭 쓰는 게 좀 편해서.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액세스 마디파이어 3가지, 퍼블릭, 그 다음에 프라이빗,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3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요 라인이라는 객체가, 어떤 존재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선이 되려면은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데이터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생명체를 정의를 하려면은 뭐 요새는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내가 갖고 있는 뭐 유전자로 날 정의한다든가 뭔가 있겠죠. 보통 교과서에서 설명할 때는 뭐 이름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학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나를 정의하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날 정의하죠. 그런 것처럼 이 존재 자체, 라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시작점, 끝점,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얘가 이 라인이라는 존재가,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함수로 아예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요 draw라는 함수가 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죠.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함수를 호출하는데 내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죠. 내가 매번 넣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밑으로 결국 실행되는 단에서는 거의 요거하고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데 개념상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프로그래밍 할 때도 얘가 뭐 작업을 하고 얘가 뭔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해가 가능하지, 이걸 뭐 어셈블러 레벨 들어가서 메모리에 데이터가 뭐가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거든요. 발전 단계가 이렇게 오는데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주는 방식 대신에 데이터 줄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제 입장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 주고 알아서 다 공부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죠. 심부름을 시킬 때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은. 알아서 하도록 데이터를 던져주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행위를 설명을 해주고 그걸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객체 지향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라는 게 있고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용어에 대한 해석이 좀 혼란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자바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이제 그 평생 랭귀지를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아마 자바를 선택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갖고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고 보통 자바로 시작을 많이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요새 뭐 파이썬 뭐 이런 게 좀 그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요게 용어가 정의가 될 때 자바 하는 사람들은 요 클래스하고 오브젝트를 거의 같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랬냐면은 자바는 모든 클래스의 머더 클래스, 이제 좀 이따 상속 얘기할 텐데 모든 클래스의 머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하나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C++ 쓰다가 객체 지향이 좋은데 객체 지향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급하면은 막 그게 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를 짜놨어요. 자바는. 그때 시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바 하는 사람들한테는 클래스는 오브젝트라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게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일반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제가 뭐 라인이다 혹은 뭐 학생이다 뭐 자동차다 뭐 어떤 존재가 있죠. 존재 그 실체 그거를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요거를 C++ 문법에 맞춰서 코드로 옮길 때 사용하는 게 요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변수, 값이 변하는 값을 가지고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특정 값이 들어간 존재는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러요러한 어떤 틀을 제공하는 게 클래스고 예컨대 스타트 x가 0, 0이고 0, 0이고 end가 1, 1인 라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시작점이 1, 1이고 끝점이 2인 라인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두 개는 별개의 존재잖아요. 메모리를 차지하는 별개의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차지하는 실체가 인스턴스예요. 요 용어는 개념상 헷갈릴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뭐 스트럭처를 한번 뭐 만들어 봤다. C 프로그래밍 하면서 했다면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정도 키워드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물어보면은 자바 프로그래머들과 이제 C++ 하는 사람들과 또 옛날에 배운 사람과 최근에 배운 사람이 좀 답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뭐 누가 뭐 이렇게 답이 있냐 뭐 옥신각신 따지는 거보다는 그냥 잘 만들면은 인정받죠? 자,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자, 클래스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